개념 한눈에 보기,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됐지?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추보식이라고도 하나 써놓자. 추보식. 추보식이라는 요 단어를 또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더라. 알겠지? 추보식, 순행적. 그 다음에 역순행적 반대가 되고, 피카레스크식, 옴니버스. 그 다음 액자식. 액자식도 이거 좀 어려운 건 진짜 어렵습니다. 별표 쳐놓을게요. 액자식. 그 다음 사파. 그 다음에 의식 흐름. 의식 흐름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야. 그 다음 여로용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전, 영웅의 일대기, 환몽. 환몽도 별표 쳐볼까요? 그 다음에 이원적 적강. 그래서 뭐 12개 정도 되네. 그지?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액자식, 의식의 흐름, 환몽. 알겠죠? 이 정도. 자, 그럼 순행적 구성 한번 보자. 자,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 그래서 평면적이라고 표현한다. 평면적. 평면적. 그럼 역순행적 구성은 당연히 뭐라고 표현하겠어? 그렇지. 입체적이라고 표현하겠지.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입체적이다. 입체적 구성. 요 문학에서 입체라는 말을 쓸 때는 단일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감각 있죠. 공감각. 공감각이라는 것도 입체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니? 공감각도 입체적이다. 자, 그럼 순행적이라는 건 아까 그대로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추보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추보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 추보식. 그게 순차적 구성이지. 자,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전개하는 구성으로 자, 표시할게.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거. 요 과거 현재를 교차라고 하죠. 교차 등의 전개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것. 요 내용이 뒤에 들어가서 액자식에서 한번 설명이 좀 될 거야. 알겠죠? 회상하는 것과 액자식의 차이점. 자, 기출 선택지.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요 서술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그 소설들 있죠? 그 소설들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옆에 한번 써볼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출문제 영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마. 영마에 회상이 있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회상. 그 다음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너희 내신에도 들어가죠.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여기도 회상이 있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회상에 대한 걸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작품들 말고 이제 김효정의 동백꽃 같은, 요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다음 김효정의 봄봄, 요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봄봄도 교과서에 나오는데, 봄봄 같은 경우는 과거로 넘어가는 교차가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요런 작품들은 시간의 순서를 따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시간 순서 따지는 거. 자, 그럼 한번 요거 동백꽃 읽어보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럼 이거는 지금 반복된다는 걸 알려주네. 반복.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자, 이 고놈이라는 말이 점순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거지.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른거리는지 모른다. 자, 여기 봐. 그렇지. 주인공 나의 순박함.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를 아예 모르는 거야. 되니? 그래, 조금 어수룩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악을 드러낸 겁니다. 해악. 나흘 전 감자 쪽값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자, 나흘 전 여기가 바로 뭐야? 그렇지, 회상으로 들어가는 구절이지. 쉬운 소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어 같은 게 나타나. 과거로 들어가는 표지. 됐죠? 나흘 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이제 알려주는 거지.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물타리 엮는데 생이질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내 혼자만 일하니 하고 김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거 뭐 표현한 거야? 나에 대한 관심. 됐죠? 썸이야, 썸. 근데 나는 그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막대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서 정순이가 뭐 시키는 거지? 닭싸움 시키는 거. 그죠?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사건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개되는 역순행. 됐니? 근데 너희는 요거 공부하셔야 돼. 본봄. 이게 이제 본봄이 대신에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 아래 통일되어 전개되는 구성으로 각 이야기는 직접 연결되지 않으나 동일한 중심 인물이 계속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 그게 같은 주제 아래서 통일되어 전개되는 구성이고 각각의 이야기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 됐나요? 그런데 동일한 중심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한다. 그래서 천변풍경 요거 별표 쳐놓고요. 천변풍경. 천변풍경. 요거는 책을 찾아서 읽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들 좀 읽어주시고 나중에 내가 문제를 좀 몇 개 묶어줄 거거든. 그러면서 천변풍경을 읽으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세태소설이라 그래. 세태소설. 요 세태소설 같은 걸 읽으면 그 시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키우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돼. 알았니? 그래서 세태소설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조세의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옴니버스식 구성.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 안에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구성이다.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비슷하나 각 이야기마다 중심인물은 다르다. 됐죠? 요거 이제 너희들 배울 거야. 봉산탈춤. 봉산탈춤. 그게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돼 있다. 그래서 봉산탈춤은 각 과장마다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달라. 하지만 당시의 양반층에 대한 어떤 풍자 비판, 권력층에 대한 풍자 비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요것도 시험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요 정도 체크해 주시고 배경식을 키우고 수능 준비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은 뭐 요런 거. 됐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액자식. 자, 액자식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마치 액자처럼 외화가 내화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며 외화의 인물이 내화를 서술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액자식이라고 그래서 진짜 액자야 이렇게. 됐죠? 액자가 있으면 틀이 있겠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됐니?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내화에 해당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여기가 액자의 틀이고 요 틀. 됐나? 그래서 여기 밖에가 이제 외화가 되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화와 내화는 관련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외화에 있는 인물이 나라고 하면 이 나라는 인물이 이 내화의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는 거야. 사실성을 높인다. 소설의 특성은 허구적인 거잖아. 소설의 특성은 허구적인데 그 허구적인 것을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죠. 이해갔지? 네. 너무 허구적이면 허무 맥락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을 요 사실성이라는 것과 같이 됐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소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화
외화가 구분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외화, 내화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눈길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잖아. 그러면 이 눈길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회상이고요. 하나는 액자식이야. 됐지? 요게 소설 안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그래서 아까 내가 회상과 액자식의 특성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이총준의 눈길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돼. 자, 나라는 사람과 어머니인 노인 간에 과거에 껄끄름한 관계가 하나 있었어. 대체 갈등 관계가. 그거를 내가 독자한테 전달하면 그건 과거에 있었던 걸 회상하는 거야. 이해갔지? 회상을 하는 건데 문제는 나라는 인물이 노인과 갈등 관계를 갖고 그러고 나서 노인하고 헤어져서 이제 떠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노인과 헤어져 떠나온 이후의 상황은 나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조금 술도 좀 많이 먹고 집안의 재산을 날려. 집안이 망해. 그런데 어머니는 군대 가 있던 내가 돌아와서 잠깐 집에 잘 수 있게 그 집을 좀 하루만 빌려가지고 나를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떠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또 어떤 생활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몰라. 됐나요? 그런데 요 집에 같이 누가 있냐면 나의 아내가 있어. 이 아내가 자꾸 노인한테 그날의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이해갔니? 노인이 자꾸 말을 할 수 있게 그때 있었던 일을 막 궁금해해. 근데 아내는 나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어. 됐지? 그러니까 아내 역할이 어떤지 알겠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식모 얘기? 그지? 별건 아니지만 우리 어떤 부잣집에 이렇게 있으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지? 뭐 1화, 2화 같은 경우 사건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는 어떤 그 부잣집 주인 둘이 있고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싸웠어. 됐니? 그리고 이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식모들이 딱 서 있는데 이 식모도 맨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 집에 오래됐고 나이가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근엄한 모습을 띄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는 또 완전 반대. 기존 조잘조잘 말도 많고 막 행동도 가볍고 기존 설거지하다 막 그릇도 깨먹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새로 온 거야. 괜히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면 독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서술자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처음 온 친구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걔 지금 물어볼 거야. 그냥 대놓고. 저 아줌마는 누구시래요? 그러면 요 사람은 딱 카메라 비쳤다가 여기로 확 넘어가면서 얘가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한마디 했던 얘는 막 수만 마디를 하는 거지. 됐니?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아줌마가 좀 난리친 거야. 얘기를 하면 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사건이 하나 종결되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요 인물은 그 정보를 잠깐 막는 거지. 그래서 사건의 완급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요 아내가 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둘 사이에 관계를 또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가 제때제때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됐죠?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야 돼. 그래야 사건의 내막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알아듣겠지? 그러면 요게 감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원래대로 가볼게. 이런 식이었다가 아내가 노인에게 진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해. 알겠니? 그래서 노인이 할 수 없이 아내한테 그때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이야기는 여기 있는 나라는 인물이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상태는 요 부분이 액자가 되는 거지. 됐죠?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일이라도 요렇게는 회상이었어. 됐나? 그럼 노인의 입장에서는 회상이거든? 근데 이게 전체 소설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소설 안에서는 액자가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요렇게 되는 거지. 좀 어렵지. 이청준의 눈길은 선생님이 프린트 정리 중에 있거든. 교사용처럼 만들어서 줄 거니까 또 그냥 주면 못 읽잖아 너희가. 능력치가 또 안 돼서. 그지?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고 뭐 선생님 얘기한 거 뭐 판단도 안 되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또 뭐 지하는 또 속으로 막 그럴 거 아니야. 책상에 연기라고 써놓고 막 지우개 막 던지고 심심할 때마다. 그지?
나는 또 가다고 뒤통수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럴 거고.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 하나의 액자, 하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 포함됐고 마치 액자처럼 대치 외화가 대화를 감싸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 거야. 외화와 대화는 이렇게 액자의 틀로 구분이 돼 있어. 됐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 배따라기. 이건 나중에 시험을 한번 볼까? 근데 좀 너무 어려워서 보긴 어렵겠다. 황새결송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 그거는 액자로 껴들어가 있는 게 내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액자로 들어가는 건 뒤에 가서 이제 환농구절하는 게 있는데 그 액자 있는 내용이 중간에 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액자의 성격은 좀 다양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과거 이야기가 들어가는 케이스, 기존 이렇게 과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전에 들은 이야기, 기존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 요 안에가 또 뭘로 돼 있을 수도 있다? 꿈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 됐나? 여기 있는 성격은 좀 다를 수가 있다. 됐니? 배따라기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자. 자, 배따라기라는 단어도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 자, 노형의 경험담이라 한번 들어봅시다. 나오죠.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노형의 경험담을 내가 듣게 되면 그 경험담은 액자식이 되는 거야. 됐죠?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 보소. 뭐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요런 구절 나오죠.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래서 요런 구절이 나오면 그렇지 과거로 넘어가려고. 너물랑말랑.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요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요런 게 과거 해상으로 넘어가는 장치가 돼.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회상 넘어갈 때. 근데 이거는 과거 해상으로 넘어가지만 여기 있는 서술자, 원래 있던 서술자가 아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건 액자식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요 노형한테는 과거 해상이지만 됐죠?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액자가 되는 거야. 됐나요? 옆에다 또 한번 체크해 볼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게 있어. 메밀꽃 필 무렵. 그럼 여기에 허생이 있고 조선달이 있고 동의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허생이 자기 첫사랑의 과거 이야기를 해. 이거 그냥 회상이잖아. 됐나요? 그럼 선생님 조선달의 입장에서 그럼 액자인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는 인물이 그냥 뭐야? 서술자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화로 들어간 게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노영과 나란 인물이 만났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만난 게 지금 하나의 사건이야. 그 사건 안에서 노영의 이야기로 따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요게 액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지기지? 두 개 다 줄게. 눈길도 주고 메밀꽃도 주고, 그지? 안 읽겠지만 그래도 줄게. 됐어요? 지하 읽을 생각 아니었잖아. 그거 안 읽었을 때. 자, 489선 가볼게. 밑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배따라기보다 위쪽으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489선. 사파는 그림이 아니야. 괜히 또 소설 딱 보고 그림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파라는 건 전체 이야기와 직접적 관련 없지만 내용적으로 연관된 짤막한 이야기를 삽입한 구성이다. 사파의 내용을 통해 주된 줄거리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런 뭐 심리 또는 뭐 상징성 이런 걸 같이 드러낼 수도 있어. 그래서 요 너와 나만의 시간에는 개미구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너와 나만의 시간은 좀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야. 이것도 표시 한번 해놓을게. 너와 나만의 시간.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사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하나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주 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중위가 있고요. 김 1등병이 있어. 얘네들이 전쟁에 참전한 거야. 그런데 주대위가 부상을 당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 패잔병이야.
그럼 빨리 이제 원래 부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야. 그런데 주대희가 부상을 당했잖아. 그러면 이 주대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현중이하고 이 김일등병이 주대희를 번갈아 업으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런데 현중이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됐나? 그래서 이 주대희가 스스로 죽기를 바래. 왜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알프스 조난당한 거 얘기도 본 적 있잖아. 그러면 해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기 전에 하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 하산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하산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같이 죽어. 그래서 규칙이 그 사람은 버리고 가는 거래. 이해가 아닌가? 여기서는 현중이가 주대희를 죽일 순 없으니까 이 주대희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주대희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김일등병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 주대희는 어느 정도냐면 밖에 포소리가 들리잖아? 그럼 그 포소리가 몇 미터 거리에서 울린다. 저건 아군의 것이다, 적군의 것이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주대희가 있음으로 해서 김일등병은 살 수 있는 거야. 김일등병은 초짜잖아. 그지? 저게 뭐 총소리인지 대포소리인지도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대희를 도와주는 건 아니야. 인간적이기 때문에. 근데 현중이는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현중인가 봐. 됐나요?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이라 혼자 몰래 도망쳐. 됐니? 그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해가니? 이기적이거나 이런 인물들은 죽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주는 자료도, 그지? 선생님 생각을 해서 읽어줘야지. 자기 생각만 하고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해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주대희하고 김일등병만 남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번갈아 업었던 것을 김일등병이 혼자 업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 김일등병도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돼. 그런 상태에 막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현중의 시체를 봅니다. 근데 그 시체를 까마귀가 눈알을 파먹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김일등병은 자포자기래. 완전 절망을 느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너무 두려워지는 거야. 됐니? 주대희도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다면, 됐니? 현중이가 저렇게 죽지 않았을걸. 그리고 얘가 죄책감을 느껴. 됐지? 얘는 아예 희망을 놓은 상태고. 됐니?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좀 진행이 되다가 저 멀리서 개소리가 들리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소리가 살짝 들려. 주대희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앞에 소리 봤잖아. 주대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물인지. 그지? 주대희가 딱 들어오는 게 개소리네? 근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점점 죽어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김일등병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된 상황? 희망을 완전 놓은 상황이잖아.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김주대희가 권총을 김일등병 머리에 겨누고 나를 업으라고 명령을 해. 그리고 왼쪽으로 걸어라, 오른쪽으로 오라 계속 지시를 해. 김일등병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갖고 시키는 대로 막 합니다. 됐니? 그리고 막 시키는데 주대희가 쭉 가다 보니 이제 개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일등병한테 이야기를 해. 근데 얘한테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야. 됐니? 그러다가 점점 걷다 보니까 진짜 개소리가 얘한테도 들린 거지. 됐니? 들리고 그 옆에 뭐 사람같이 보이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딱 가졌잖아. 그때 주대 김일등병의 머리에 겨누던 총, 그 손이 탁 풀리면서 떨어져 이렇게. 됐니? 그럼 요렇게 업었었겠지. 업어봐. 가! 이렇게. 됐니?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팔이 툭. 됐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잠깐 기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문학적이야. 이해갔니? 그래서 기절보다는 죽음, 희생. 그래서 주대희는 왜 주대희야? 그렇지. 김일등병을 위해서 죽어서 주대희야. 이해가니? 이렇게.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고 죽은 거야. 이해가니? 그리고 김일등병은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고. 이해갔니? 그런데 이 김일등병이나 주대희가 느끼는 여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구절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너와 나만의 시간은 뭐 해법 문학만 간단히 읽어보셔도 될 거야. 내용이 길진 않아서. 자,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미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흙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야? 죽음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 됐니? 개미떼가 지금 뭘 당하고 있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의 심리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거지.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하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리운 개미떼의 시체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뜬 태양이 타고 있었다. 그 밑에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개미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됐지?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 전쟁 상황. 이해갔니? 거기서 어떤 비극,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현중이는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대의의 중량을 자꾸만 느꼈다.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 중량을 제거해버리는 길. 그지? 주대의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 아니면 내가 도망치는 거. 됐니? 근데 현종이는 두 명을 놓고 어떻게 했어? 도망갔잖아. 그지? 그래서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극한적 상황 속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룬 거야. 과연 어떤 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냐? 현중이는 아니겠죠. 그지? 김일등병이나 또는 주대이겠지. 그지? 지아야, 너는 김일등병이야, 현중이야? 사실대로 말해. 넌 김일등병일 것 같아, 현중일 것 같아? 응? 김일등병인 것 같아? 너는 거짓말할 때 얼굴에 티가 나.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 그지? 너는 어떨 것 같아? 김일등병 아니면 현중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현중이지? 저 안 되겠다 저거. 그지? 근데 하여튼 그냥 결정하기가 어렵긴 할 건데, 그지? 요런 소설들이 뒤에 가면 한 번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의식 흐름 그룹. 요것도 좀 별표 쳐놓을게. 요것도 좀 어려워. 내적 독백이라는 거하고 또 구별해야 돼. 내적 독백. 내적 독백. 내적 독백. 그다음 의식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1인칭 시점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 그래서 의식 흐름은 옆에다가 작품들 몇 개만 좀 써놓을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전지적 작가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러면서도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소설합니다. 특정 인물의 입장에 소설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이상의 날개. 요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 다음 우상원의 유해.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합돼 있어. 전적 작가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합돼 있다. 그래서 이 3개 정도는 의식 흐름 기법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글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려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좀 더 모른다고 말하고 마치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난 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됐지? 요거는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연상의 소재들이 있기는 해요. 이해갔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이제 공부를 해야지. 책을 딱 폈어.
됐지? 노트가 하얀색이다. 하얀색. 맞아. 과거에 나 병원에 갔을 때 됐니? 간호사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그때 나는 많이 아팠지. 아픔을 생각해보니 나의 과거는 다 아픔이었던 뭐 이렇게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의식흐름 기법은 인과성보다는 됐니? 자유로운 연상의 기법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인과성보다는 연상이 좀 더 많은 편이다 라고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여로형. 여로형이라는 건 얘기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로는 여행이야. 여행 같은 거. 그래서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 사건이 전개되다 보니까 공간 이동과 사건이 좀 뭔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작품을 대표적인 게 전상국의 동행, 이우석의 메밀꽃 필무렵, 요걸 좀 알아두면 돼. 전상국의 동행, 그다음 이우석의 메밀꽃 필무렵. 됐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인물의 여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으로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회귀형 구조. 원점 회귀형 취하기도 한다. 염상섭의 만세전 임초리에 눈이 오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됐지? 만세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올 거야. 그 별표 쳐놓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등장을 할 겁니다. 고2 만세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지. 만세전은 원점 회귀형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원점 회귀형일 가능성이 크지. 그지? 너희들 여행 갔다 집에 안 들어오나? 다시 오셔야 돼요? 알았니? 오셔야 돼. 원점 회귀하셔야 돼요. 그냥 발산하시면 안 돼. 선생님 저기 설날에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 올게요. 여행 가 있는 거 이제. 아프리카에서 안 돌아올 수도 있지. 돌아오셔야지. 자, 혹시 그렇게 해서 뭐 거기 남아 있을 수도 있지 뭐. 그지? 동물의 왕국에 막 나오고. 그지? 자, 그럼 전의 구성. 이 전의 구성, 전이라는 장르가 고전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이라는 게, 그 전은 특정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요때 인물은 고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비범한 인물이야. 근데 현대 소설들은 비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인물인데 뭔가 교훈이 될 만한 인물, 그걸 뽑게 되고, 고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범한 인물. 알겠지? 유자소전도 중요합니다. 유자소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가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또 넘어왔어. 됐지? 자, 그래서 요 전의 구성은 맨 처음에 인물을 소개해. 근데 보통은 좀 일대기적인 형태를 많이 띄어. 됐죠? 그 다음에 인물의 주요 행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 유자소전은 중요한 게 얘가 황만근이 이름이잖아. 만근이를 중심으로. 유자소전은 유자소가 이름이 아니야. 알겠니? 요거는 전은 전인데 간략하게 만든 전이야. 소전이야, 소전. 됐지? 그럼 얘 이름이 유자가 아니야. 알았니? 요 자는 상대방을 좀 높이는, 알겠지? 공자맹자처럼. 됐니? 요렇게 자를 붙이는 거지. 스승 이런 느낌. 이해갔지? 그럼 시온이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오자라고 하는 오자. 오자소전. 오자소전. 됐죠? 오자 좀 그러네. 됐지? 오자소전 이렇게. 아니면 그냥 오자전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대기적 구성을 좀 취한다고 그랬죠. 지금 일대기적 구성은 뭔데요? 일대기적 구성은 주인공의 출생, 성장, 활동, 사망까지 대체 그 모습을 다 다루는 게 일대기. 그러니까 일대기적 구성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기적. 이때 전기적의 전기는 뭐야? 일렉트릭이야? 아니죠. 기지? 그런 거 아니야? 전기적이 두 개 있었죠. 요렇게 쓰는 전기 하나 있었잖아.
요 전기는 뭐야? 요건 기이할 기자. 비현실적.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었어? 한 것 같은데? 일대기적 할 때 요때 전기는 기록 기자. 됐니? 요때 기록 기자를 쓴 게 전기문의 그 전기야. 그 다음에 요게 일대기적 구성인데 그 안에 영웅이 들어갔을 때는 영웅 일대기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고귀한 혈통. 신의 자식이죠. 신의 자식. 됐죠? 네. 그 다음 비정살적 출생. 주몽 같은 애는 어디서 태어나? 그렇지. 아래서 태어나잖아. 그지? 아래서 태어나. 말이 돼 안 되지? 그지? 너 어디서 태어났어? 나 마트. 마트 어디? 나 아래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지.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럼 나는 막 양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런 얘네들이 또 뭐가 있어? 비범한 능력이 있어. 주몽이라는 애는 사냥을 엄청 잘해. 활쏘기. 그지? 그런데 그런 능력 때문에 뭘 받아? 그래, 유년기 위기. 그지? 주몽이라는 애는 그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거기 나무에다 묶어버리잖아. 그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 주몽이. 그 나무를 뽑아갖고 움직이는. 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출과 양육을 당하게 되고요. 성장 후에 위기가 한 번 더 와. 그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지. 그럴 때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조력자들이 있어요.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됐지? 나중에 뭐 유충열전, 조홍전, 소대성전 막 이런 거 읽으면 조력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지? 조력자가 보통은 스님들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스님들은 마법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돼. 이해같이 마법 같은 것도 하고 막 뒤에서 이렇게 주문도 외워주고 이해같이 이런 것도 막 하고 어떤 여자들은 도술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 이해가 아니라 남자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여자가 막 뛰어들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이래. 이해가 안 되니 그런 소설도 있고 하여튼간 재밌는 거 많아 우리 소설도. 다만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조홍전 다 읽어봐야 되는구나. 조홍전, 유충열전, 소대성전, 홍계월전 다 읽어보셔야 돼. 뭐 요런 정도는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모의평가에 다 나왔던 거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홍계월전은 하나 더 알아야 돼. 요 남장 모티프야. 남장 모티프. 개월이가 여자야. 이해갔니? 그럼 남장 모티프를 하게 되면 이름도 좀 바뀌어. 요거 나중에 호칭어가 되게 힘들지. 맨 처음에 누구로 등장하냐면 개월로 등장했다가 구출 양육을 받아. 그래서 걔가 뭐가 되냐면 평국이 돼. 나라에 공을 세우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원수가 돼요. 됐니? 그러니까 개월이나 평국이나 원수가 다 같은 이름인 거지. 그지? 됐지? 뭐 성 같은 건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가면 이제 평국이 이제 구출자의 아버지 이름을 따르면 뭐 그 여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공이 아들이 보국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요런 소설들은 보통 요렇게 맺어져. 되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 남자애가 있고. 평국도 남자죠. 그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누구로 밝혀지는 거야? 여자로 밝혀지면 얘가 얘를 좀 싫어하는 거. 그지? 그런 장면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커피 프린스 얘기하면서. 그지? 남자인데? 왜 좋지? 이상하네? 마음에 드는, 뭐야 이거? 나 정체성 이상한데, 그지?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 여자인 거야. 이 새끼가 날 속였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 괜찮은 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귀게 되는. 뭐 이런 얘기죠. 잘 모르겠으면 뮬란 보세요, 뮬란. 커피 프린스 너무 길어. 됐나요? 뮬란 한번 보시면 돼요. 뮬란 봤지? 봤다고 그랬었지, 그때. 아닌가? 봤냐, 뮬란? 뮬란. 몰라? 뭐야? 자, 이거 한번 봐봐. 아마 못 보면 내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몰래 줄게. 알겠지? 몰래. 몰래 줄 테니까 절대 틀어보면 안 돼. 몰래 보셔야 돼. 알겠죠? 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몽구조 볼게. 이 환몽구조는 얘 꿈이 중간에 얘가 액자야. 요 꿈이 들어간 요거 액자. 이렇게. 환몽구조는 다시 두 개가 있어. 요게, 몽자료 소설이 있고, 몽유롭게 소설이 있어. 몽자료 소설은 주인공이 꿈을 꾸잖아? 그러면
다른 인물로 태어나.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거 선 경험을 해보는 거지.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야.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뭘 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어. 그러면 잠에 딱 깨.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였던 이 친구가 플러스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뭔가 삶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나 오늘 공부도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러다가 잠이 딱 들어. 그래서 이 꿈속에서 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난 거야. 됐니? 그런데 고아로 태어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놀다가 먹을 것도 없고, 그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떨어진 떡볶이 주워 먹고, 이해가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막 주워 먹다가 너무 맛있는 케이크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케이크를 딱 주우려고 하는데 앞에 개도 그걸 본 거야. 이해갔니? 뭐야 이거? 절대 뺏길 수 없어. 저 개한테. 그리고 개랑 싸우다가 확 물린 거야. 너무 아파 딱 깼어. 요렇게 딱 나온 거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공부를 안 하면 걔한테 물리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 요런 게 몽자루 소설이야. 알아듣겠지? 한 차원 삶을 이제 고양시킨다고 하는 거지. 됐지?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뭐 먹어야 돼? 그렇지.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 먹어야 돼. 알겠니? 새로운 메뉴야. 새로운 메뉴. 됐니? 자, 그럼 몽유롭게 소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얘가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애야. 됐니? 근데 왜 꿈속으로 들어가냐면 얘는 현실에 불만이 많아. 이해가니?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됐니? 그러면 꿈속에 들어가서 비판하는 현실은 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비유적일 수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요 몽유롭게 소설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바로 꿈에서 다시 깨는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몽유롭게 소설은 그 인물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이해갔니? 그대로 들어가서 현실을 비판하고 다시 나오는 이런 이야기로 돼 있지. 그 제목들이 그런 식으로 좀 써 있어. 원생 몽유롭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니? 운영전 같은 경우도 몽유롭게 소설인데 운영전 같은 경우는 수성궁 원래 제목이 몽유록이야. 됐니?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 원생 몽유록은 단종. 됐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구운몽하고 옥루몽. 여기가 바로 뭐냐면 몽자류 소설. 구운몽하고 옥루몽이 몽자류 소설. 구운몽하고 옥루몽 같은 경우도 미리 읽어보시면 좋아. 구운몽, 옥루몽 이런 것도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원적 구성과 적강 구성은 적강이라는 것은 요 기양 가는 거야. 기양. 됐니? 강은 내리다. 됐니? 강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됐지? 나중에 요 강. 남자들은 좀 많이 할 수 있을걸? 너도 군대 가잖아. 낙하산도 한번 타봐야지. 그지? 비행기에서 낙하산 착 타고 떨어지면 또 그때. 그지? 밑에 비행기 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돼. 그지? 비행기 또 다니는데 그것도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막. 그지? 큰일 난다, 그거. 그지? 창문에다가 고개 내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그지? 해보면 돼. 너희도 한번 해봐. 낙하산 타봐. 높은 데서 딱 떨어져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지? 혹시 유튜브에 막 나가고 1억 찍어 1억 명. 그지? 1억 뷰. 그지? 그거 한번 해보면 되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됐니? 한번 해보면 강이 내리다 이 뜻이야. 그럼 적강 모티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이해갔니? 그렇게 해서 적강이라고 보면 되겠지. 여자들도 나중에 군대 갈라나? 제도가 바뀌어서.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육군도 괜찮고, 그지? 공군도, 해군도 괜찮죠, 해군. 그지? 해군도 한번 해봐. 잠수함 이렇게 구멍 뚫는 거 한번 해보면 그지? 잠수함 이제 막 내려가갖고, 그지? 작살로 잠수함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침수시키는 거야. 이해갔니? 작살 부대. 이렇게 가가지고. 그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 그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이원적 구성. 자,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려면 얘네들이 다 어디에서 내려와야 돼? 그렇지, 천상계에서 내려와야지. 그지?
그래서 지상계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천상계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상계로 내려오게 돼. 이해갔니? 그래서 이렇게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해 놓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한다? 적강 모티프라고 한다. 됐지? 주인공이 천상계, 지상계로 추방당하는 것을 적강 구성이라고 하는데 고전소에 주로 나타나다. 그래서 김원존, 숙향정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신선세계에 있다 내려오는 거야. 옥루봉도 똑같아. 이해갔니? 옥루봉도 같은 내용이야.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내려오는 구운몽도 마찬가지고 유충렬전도 마찬가지야. 유충렬전도 써놓을까? 유충렬전 유충렬전 그거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한자가 요번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 모르면 안 되는겨. 각골난방 안다 손 들어. 와우. 결초부은. 이건 좀 아는구나. 오, 중요한 단어는 안 해. 고진감래. 사필기정. 오, 좀 아네. 수구초식. 이건 향수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지? 오매불방. 많이 안 해. 풍수지탄 저번에 했던 거다. 그지? 각골통한. 요거는 각골난망은 뼈에다가 새겨서 잊지 않는 거고 얘는 한스러움을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 같은 거 하려고 그 기억하고 있는 한스러움을 이제 그런 것들이지. 됐죠? 요번 한자는 어렵지 않지? 많이 알긴 안 해. 각골난망하고 각골통하는 구분 그렇게 해주시면 돼. 됐지? 자, 그럼 한자는 뭐 요 정도로 합시다. 오늘 수업은 요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얘기한 것들 좀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질문할 거는 없지? 설명이 깔끔했어.